위험한 트랜스워킹, 외계인 볼츠만 6편. 김 박사와 제임스는 마크 에반스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그에게 태블릿 PC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에반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열심히 주시했다. 저 아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장면을 정지하고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제임스가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한 장면을 정지시키고 얼굴을 크게 확대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맞아요. 이 턱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은 자동차 딜러 조지 스미스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에 한번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확실합니까? 네, 조지는 제가 피츠버그 시내에 들어갈 때마다 꼭 들르는 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차도 보니까 신형 혼다인 걸로 봐서 조지 것이 아니고 고객이 시운전한다고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 차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분명하게 보이네요. 그럼 대리점의 시운전 서류에 조지가 서명을 했겠군요. 당연하지요. 거기 관리자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계속된 피살자 주변에 대한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그날 피살자가 에반스의 정비소에 있을 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나이트클럽 여가수 캐롤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그녀가 전화를 건 장소는 나이트클럽 분장실이었다. 문제는 캐롤이 피살자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거액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다. 김 박사는 FBI 로스 팀장에게 연락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살인 용의자로서 혼다 자동차 대리점에 조지 스미스를 비밀리에 체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박사와 제임스가 취조실에 도착하니 로스 팀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닥터, 긴급 체포를 해달라고 해서 잡아오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지요?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염려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선 그 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김 박사는 조지 스미스와 마주 앉자마자 그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이건 또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FBI라고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을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잘 들여다봐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마지못해서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던 조지 스미스는 깜짝 놀라더니 거구의 몸집을 갑자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마크 에반스에게 보여줬던 그 동영상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다면 그날 UFO가 공중에서 우리를 촬영했다는 건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건 당신이 알 거 없어요. 이건 당신이 있는 자동차 대리점의 시운전 기록부예요. 이거 당신 서명이 맞죠? 당신이 그날 밤 사용한 혼다에서 상당량의 특수 방사능 수치가 측정됐어요. 최근 UFO와 근접했다는 확실한 증거이지요. 당신이 그 차를 가지고 그날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방사능 수치 얘기는 범인의 자백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었다. 조지 스미스는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고 괴로워했다. 근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짐이라는 친구 녀석이 5만 달러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는 죽어도 싸다고 했어요. 절대 들킬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어디에 버렸나요? 그리고 그날 장갑을 사용한 것 같은데 피 묻은 칼과 장갑, 기름통은 차 타기 전에 고갯길 옆에 숲속에 묻었어요. 불붙은 픽업 트럭을 골짜기로 밀어버리고 나서 서두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FBI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서 범행에 사용한 피 묻은 칼과 장갑, 그리고 휘발유통을 고갯길 근처 숲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 나이트클럽 직원인 지미와 살인을 사주한 혐의가 있는 캐롤을 긴급 체포했다. 찾아낸 증거물에서는 피살자의 혈흔과 범인 2명의 지문이 검출되었다. 캐롤은 팀이 얼마 전에 마르사와 약혼을 하더니 앞으로 관계를 청산할 것과 빌린 돈 수십만 달러를 빨리 갚을 것을 요구해오자 심한 배신감에 질투심까지 생겨서 그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10만 달러의 살인 청부를 했다. 기회를 노리던 그녀는 피살자가 그날 저녁 에반스의 자동차 정비소로 찾아간다는 것을 전날 알게 됐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행동 지시를 기다리던 지미에게 연락해서 정비소에서 농장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한적한 산 길에서 대기했다가 그를 해치우도록 했다. 그녀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을 맞춰서 팀에게 전화해서 그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면서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빨리 농장에서 보자고 하기까지 했다. 모텔 방에서 귀국 준비를 하던 김 박사에게 로스 팀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닥터, 우리는 일이 다 끝나서 오늘 FBI 본부로 복귀하게 됐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전화했어요. 아, 로스 팀장님, 일부러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우리는 오늘 귀국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조지 스미스가 범인이라고 처음부터 지목했고 순순히 자백을 받아낸 겁니까?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던데. 그게 WSA 극비 사항이라서 말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설명할게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세요. 김 박사는 아침을 먹기 위해서 모텔 식당에 내려갔다. 거기에는 샘 깁슨 등 WSA 요원이 식사하고 있었다. 샘 깁슨이 그에게 여권과 비행기표를 내밀었다. 부탁하신 그 친구의 여권과 비행기표입니다. 그것은 외계인의 여권과 비행기표였다. 본부의 요청에서 만든 것이었다. 그 여권은 김 박사가 존경하는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전설적인 과학자로서 통계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드비히 볼츠만과 같은 이름으로 만들었다. 볼츠만은 수많은 분자의 운동을 미시적으로 계산해서 거시적인 성질을 설명하는 이론인 통계역학을 발표한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얘기는 많이 했나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고민했던 숙제들이 거의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게 생기면 자주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잘 됐군요. 그 친구는 아직 방에 있는 모양이죠? 벌써 며칠째 방에만 틀어박혀서 온종일 TV 또는 PC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하고 다르니까 걱정할 건 없을 테고, 앞으로 여건대로 그 친구를 볼츠만이라고 부릅시다. 본부에도 보고서와 함께 한국 지부 소속으로 했어요. 김 박사와 제임스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서 볼츠만을 뒷자리에 태우고 피츠버그 공항으로 출발했다.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네. 볼츠만, 당신이 온 그곳에는 돈 같은 건 없나요? 우리 종족은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각자 자연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나이나 수명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럼 정말 아무런 욕심이 없겠군요. 우리는 번식 기능도 오래전에 퇴화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릴 일도, 남과 경쟁하거나 싸울 일도, 남을 지배하려고 공격할 일도 전부 다 없어지고 모두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에반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 고마웠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르사와 잘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에반스가 마르사를 위로하려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마르사 아버지는 예전부터 에반스를 좋은 사윗감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내일 단둘이 시내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답니다. 마르사도 싫지 않아 했답니다. 와, 그거 잘 됐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